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박성진 대표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쟤는 여기 왜 나왔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K-팝 컨텐츠라는 주제로 지니그라운드 박성진 대표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온 아나운서 김경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세월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제가 KBS에서 열린음악회를 진행하던 시절에 이 한국의 가요란 그리고 우리의 K-컬처란 대한민국 내에서 주로 소비되던 문화였고 음악이었는데 이제는 뭐 세계로 뻗어나가서요.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자산이 됐습니다. K-팝도 그렇고요. 그리고 K-컬처도 그렇고 참 이제는 뭐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데,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도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전문가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이분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니그라운드 박성진 대표님의 경력사항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성진 대표님은 현재 이제 월드 K-팝 센터와 지니그라운드 그리고 별똥별 스타 도네이션의 대표를 좀 역임을 하고 계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실용음악과 뮤지컬 그리고 EDM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이 서울 미래음 대안학교의 대표를 또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한류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을 운영하셨고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차근차근 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한류 트레이닝 센터에서 여러분 핑미 생각나시죠? 네, 핑미 그리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뭐 이런 거 TV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거 들으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엠넷에서 방송한 프로듀스 101의 출연진 교육 등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더 보이즈 그리고 CIX 등 아이돌 가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남진, 조항조, 신유, 김영자 등의 트로트 공연 그리고 송혜 선생님까지 이 온라인 비대면 콘서트를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JTBC, KBS, MBC 등의 방송사와 함께 다양한 이 온 오프라인의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프로듀스 101 그뿐만 아니라 같은 엠넷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소년 24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그리고 MBC에서 방송한 아이돌 마스터 또 국내에서 진행됐던 오디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나 뭐 미얀마, 태국 같은 다양한 나라에서 30여 개의 오디션 프로그램의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제가 나와서 이야기 드릴 내용들은 뭐냐면요. 먼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이 K-팝의 위상과 그리고 이 K-팝의 변화, 그 다음에 지니그라운드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여러분께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니그라운드사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인 K-팝 클릭이라는 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도표가 나왔는데 사실 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뭐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세요?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가 지금 가입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2억 1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지난 2016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수많은 이 오리지널 K 컨텐츠들을 이제 제작을 하면서 OTT 업계의 왕좌 자리를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 넷플릭스 CEO가 끊임없이 애정을 갖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경우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내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어릴 적에 먹었던 그 달고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넷플릭스에서 그 제작한 오리지널 한국 시리즈가 화제가 된 게 비단 이번 이 오징어 게임뿐만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앞서 제작되었던 킹덤의 경우에는 시즌 1, 2 모두 작품성을 인정을 받으면서 글로벌적인 흥행과 성공을 했고요. 특히 또 킹덤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한복 그리고 갓의 우수성을 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저 밑에 아주 조그맣게 써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전 세계의 18개 나라에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2021 해외 한류 실태 조사인데요. 코로나19의 이 위기 속에서도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한국의 문화 콘텐츠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삐쭉삐쭉 튀어나온 그리고 약간 각도가 다른 몇 개의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는 한국의 컬처 하면은 대부분 뭐 음악 아니면 드라마 한류 열풍을 일으켰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가 됐었다면 이제는 뭐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뭐 게임 캐릭터, 영화, 뭐 공연, 뷰티까지도 정말 폭넓은 분야로 확장이 되면서 이 K 콘텐츠로서의 다른 비약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자, 하단의 표를 좀 이제 볼게요. 저게 이제 하얀 게 2019고 파란 표가 2020년입니다. 대부분이 2019에 비해서 2020년이 더 증가를 했죠. 보시면 영화와 음식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의 소비가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의 활동이 좀 어려워져서 뭐 일어난 결과라고도 보여지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경로. 그러니까 대체 그러면은 전 지구인들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어떤 경로로 접하고 있나 이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모로 이제 많은 것들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이 문화 콘텐츠를 주로 접하게 되는 경로가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 가운데 이제 이런 가운데 이를 통해 이제 접하게 되는 한류 문화 콘텐츠 중에 보시면 아시겠죠? 음악이 가장 이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음악은 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접하고 있느냐 그걸 보게 되면요.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이 전체 비율의 8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보이지만 TV 프로그램에서 접하게 되는 경우는 50.4%입니다. 그리고 CD나 DVD, 블루레이 같은 것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19%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드라마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죠? 드라마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 플랫폼의 비율이 보시면 76.9%라고 나옵니다. 예능 프로그램은 78.8%, 그리고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각각 72.5% 그리고 77.5%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악을 온라인 모바일로 이용할 때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이 뭘까? 요즘에는 이제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유튜브 시청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유튜브와 스포티파이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그리고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권역 모두 이 유튜브와 스포티파이가 1위와 2위를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뭐냐면 이제 2019년에 팬덤 연구소 블립이 공개를 한 자료인데요. 2019년 글로벌 이 K-팝 맵의 국가별 K-팝 소비 현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는 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조사 결과예요. 자, 보시면은 한국이 10.1%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이 K-팝 유튜브 조회수가 한국의 비율이 10.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회수가 엄청 높은 게 한국이 많이 조회를 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한국은 10.1%에 불과하고요. 뒤이어 자리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이쪽 쭉 비교를 해도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미국, 일본, 필리핀 등을 포함한 이 상위의 10개 나라의 전체 조회수가 68.1%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운데 보이시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인 기타 이제 국가들의 비중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소비되고 있는 K-팝 콘텐츠가 이게 대한민국의 것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 새로운 그런 장르 음악이 됐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현실을 저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K-팝 아티스트에 대한 검색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글로벌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요, 이 K-팝 관련 검색량, K-팝 전반에 관한 검색량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0년에 이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다시 반등을 해서요. 2019년에 기록했던 수치와 이제 비슷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최고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또 이제 작은 글씨들과 복잡한 숫자가 적힌 표가 나왔는데 이게 오프라인 시장을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온라인, 모바일, 뭐 인터넷 얘기를 했으니까요. 오프라인 시장에선 그럼 어떠냐? 이 K-팝의 열기가 굉장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실 수출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K-팝 인기에 힘입어서 한국 음반류 실물의 수출이요, 어느 정도일까요? 놀랍게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대 최고치로 급증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K-팝 실물 음반 시장은 사실 한국과 아시아를 이제 넘어섰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꾸준하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음반 2017년에는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78개 나라에서 2020년에 114개 나라,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K-팝 영상물 시장은 2017년에 12개 나라에서요, 2020년에는 39개 나라, 그러니까 3배 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아래 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보면은 음반, 영상물 그리고 합계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자꾸 옆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저는 앞을 볼게요. 자, 아래 표에서 이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음반과 영상물의 수출액 보시면 2020년 9월 여기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9월쯤에 이제 아마도 이미 한 2019년도 한 해 실적 이미 넘었습니다. 9월쯤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최대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K-팝 음반류 수출의 아마 역대 최고의 실적은 아마 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 K-팝의 열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이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기를 얻게 된 것, 이것과 더불어서 한국 대중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이제 인정받고 있는 덕분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K-팝이 그럼 왜 인기를 얻을까? 그거를 한번 물어봤더니 인기 요인으로는 이게 조사가 된 바인데요. 중독성 강한 그런 음악의 후렴구와 리듬, 그리고 정말 가수의 외모와 스타일, 또 우리가 참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뛰어난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더 복잡한 표가 나왔어요. 제가 설명을 천천히 드려볼게요. 자, 국가별로 지금 이제 어떻게 이 음반 영상물이 수출이 되고 있는지 이 현황이 나온 표입니다.
찬찬히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음반 최대 수출국이 어디냐? 일본입니다. 일본. 2017년부터 이제 꾸준하게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고요. 2020년에 이제 수출액은 전년 같은 동기 대비 93.4% 증가를 한 6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2위 선을 보시면요. 2위는 2019년까지는 중국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는 이제 미국이 차지를 했고요. 미국은 2018년에는 131.6%, 2019년에는 64.2%, 2020년에는 117.2% 이렇게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의 합계를 보면은 이제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78.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영상물 수출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물 수출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미국이 이제 꾸준하게 1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보시면은 269.7%의 성장을 달성을 하면서 3,9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체코, 영국, 호주, 일본 차례대로 이제 순서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4위를 기록한 호주의 경우에는 이제 2019년 재작년 대비해서 448.7%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요. 사실 이제 K-팝에 대한 글로벌한 관심도가 어마어마하게 폭발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아무래도 K-팝 컨텐츠는 전방위적으로 아주 다방면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확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확장의 한계점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은요, 지니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니그라운드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 K-팝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전문화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니그라운드 현재는 이제 K-팝 콘텐츠 기획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오프라인 콘서트 그리고 팬미팅 이런 다양한 공연 사업 또 교육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네,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 또 문화 코드의 선순환 고리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SNS 여러분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전 세계 대중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창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니그라운드 지금 밑에 세 군데가 보이시죠? 센터 1은 남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2는 광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센터 3은 제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들이 위치해 있고요. 콘서트나 팬미팅 같은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제작하고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자체 공연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 촬영, 영상 촬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송 촬영 스튜디오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에도 있는데요.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해외 관광객 그리고 해외의 학생들을 무비자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장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간에 이제 지니그라운드 어떤 공연과 어떤 컨텐츠를 생산해 냈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돌 그룹 더 보이즈 그리고 CIX 또 WS501로 잘 알려진 김현중 그리고 허영생의 온라인 콘서트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남진 조항조 그리고 신유 김연자와 같은 이런 분들과 함께 온라인 콘서트 그리고 또 디너쇼 이 두 개를 함께 결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디너쇼라는 컨텐츠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 모두 전 국민이 사랑하는 송혜 선생님의 온라인 토크쇼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토크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을 위한 콘서트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의 기념비적인 콘서트라는 아주 큰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SBS와 공동 주관을 한 2020 온라인 슈퍼콘을 또 진행을 했고요. 온라인 콘서트 외에도 JTBC의 히든싱어 콘서트, 그리고 KBS 부르의 명곡 콘서트, 또 MBC 뮤직 프라임 콘서트, 그리고 한 450여 명의 스타들이 기부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인 이 별똥별 스타 도네이션 콘서트, 이렇게 다수의 온라인 오프라인 콘서트, 그리고 디너쇼, 이런 팬미팅, 이런 것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온라인 콘서트는 이베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도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요. 표만 보니까 조금 눈이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지니그라운드에서 진행한 공연들의 샘플 영상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영상이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이게 다 끝난 거죠? 네, 잘 봤습니다. 좀 반가운 이름과 얼굴들 만나보셨을 텐데요. 자, 이게 지니그라운드에서 이제 진행한 공연들 샘플 영상 함께 보신 거고요. 이 플랫폼 이름이 굉장히 쉽습니다. K-팝을 클릭한다. K-팝 클릭입니다. 이 플랫폼은요, 다양한 확장성을 가진 K-팝 콘텐츠를 담아내기 위한 최적화된 이제 플랫폼으로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K-팝 클릭은 현재 이제 티켓 구매 연습을 할 수 있는 구구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K-팝 팬덤 62만 명의 DB를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의 K-팝 팬덤에게 고품격의 K-팝 팬을 위한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K-팝 클릭 어떤 일을 할 예정이냐면요. 다양한 K-팝 콘텐츠 그리고 K-팝 관련 굿즈 상품 그리고 구매 서비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예인들의 그 개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또 공정성 있는 K-팝 차트, 연예 뉴스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이 컨텐츠 유통 및 송출 서비스에 더해서 K-팝 클릭 자체적으로도 이제 온라인 콘서트도 진행을 하고 팬미팅 등의 K-팝 컨텐츠를 기획 제작을 하고 있어서요. 아마도 여타의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더욱더 폭넓고 다양한 K-팝 관련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K-팝 클릭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요. 이게 기간별로 패키지 상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시다시피 패키지 상품은 한 달 구독료, 그다음에 석 달 구독권, 뭐 6달 구독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달 구독권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온라인 공연 10회 그리고 관람권, K-팝 클릭 플랫폼 내에서 제공되는 이벤트 참여를 할 때 필요한 응모권인 클릭 버튼, 옛날에는 종이를 받았는데 이제 클릭이에요. 클릭 버튼을 부여받게 됩니다. 석 달 구독권의 경우 온라인 공연 30회 그리고 더불어서 오프라인 공연 1회 관람권 그리고 클릭 버튼 이렇게 제공을 받게 됩니다. 패키지 상품의 가격이 여러분 보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구독권 한 달 구독권 기준으로는 9,000원입니다. 현재 K-팝 클릭이 보유하고 있는 62만 명, 이 62만 명의 DB에 적용을 해보니까요. 한 달 매출이 55억 원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클릭 버튼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 아티스트의 전광판 광고 진행하는 그 이벤트 투표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팬사인회 그리고 팬미팅 참여에도 응모를 할 수 있는 버튼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신 분들 관심 많이 가지실 거고요. 뿐만 아니라 K-팝 클릭에서 진행되는 구구펀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티켓팅 연습하는 게임 참여할 때 나오는 광고를 시청을 하거나 그리고 플랫폼 내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플랫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포인트는 이 패키지 상품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티켓 구매 그리고 그 쇼핑몰에서 연계되는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K-팝 클릭 플랫폼 정말 K-팝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기록이 담기고 다양한 요소들이 담긴 그런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과거에 정말 폭발적으로 유행했던 뭐 컨트리, 뭐 샹송, 칸조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대세는 K-팝이에요. 전 세계 대세가 K-팝입니다. 진짜 해외 대중들은요,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K-팝 가수들이 하는 농담을 듣고 한국어를 배우기를 굉장히 열망을 하고 있어요. 중국어의 세계적인 보급을 위해서 그 공자 학당에 정말 수많은 투자를 한 중국처럼 많은 자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K-팝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지금 바로 이 K-팝과 그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는 뭐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의 동반 성장을 꿈꾸고 있는 넷플릭스처럼 이 K-팝 클릭을 통해서 이 K-팝 컨텐츠와 함께 성장의
나갈 수 있는 지니 그라운드가 그 발판을 제공을 해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